네, 저희 두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수능을 본 자연계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거든요. 어머니 선생님과 먼저 인사부터 나누실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정시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이번에 저희 아이의 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떤 건지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성심껏 준비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방송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의 내신 점수 그리고 수능 점수부터 살펴볼까요? 네,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2.25등급, 수학 1.37, 영어 1.53, 과학 2.08 등급으로 평균 1.8등급입니다. 2016학년도의 수능 점수를 보면요. 국어 A는 표준 점수 130에 100분이 97에 1등급이고요. 수학 B는 표준 점수 121, 2등급입니다. 영어는 표준 점수 133에 1등급이고요. 물리 1은 60점에 3등급, 생명과학 2는 표준 점수 60점에 3등급으로서 국수영과 표준 점수 합계가 504점이고요. 100분위는 367점, 그리고 등급 평균은 1.75입니다. 정시 희망대학을 살펴보면요. 가구는 이화여대 과학교육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구는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다구는 중앙대 자연과학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지금 상위권 학생인 네, 건 거의 그렇습니다. 분명하죠. 내신도 높고 네. 그리고 국영수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 그리고 과학도 2과목을 선택했어요. 아마 네. 또 특정한 목표하는 대학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과학 2가 올해 그 표준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그 점인데요. 우리 학생처럼 지금 상위권 학생들 중에 과2를 보고 과2가 좀 약하게 나온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 포함해서 정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학생 지금 보면은 과학 탐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과탐 반영 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영어는 좀 좋습니다. 영어가 100분위가 99거든요. 그래서 예. 영어는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예. 포인트 두 번째는요. 과탐이 낮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과탐은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합니다. 각 대학에서 이제 다음 주쯤에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할 겁니다. 지금 발표한 대학도 있고요. 그래서 그 변환 표준 점수를 고려하셔서 본인의 전체 성적을 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이제 제가 이 학생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전공을 선택하실 때 조금 유기적으로 봐라.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교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수 전공이라든지 하는 것들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학을 선택하든지 또는 아니면 전공에 포인트를 맞추든지 그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이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지금 과탐 점수가 조금 낮은 편이잖아요. 이 그 유리한 영역별 조합을 좀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좀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표준 점수, 이 학생은 어차피 표준 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표준 점수를 가지고 영역별 조합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그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학생이 표준 점수 504점인데요. 25%씩 반영했을 때 같은 동 점수대의 학생들하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살펴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2점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5점이 높고요. 수학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가 표준 점수 상으로는 7점 정도 아래로 있습니다. 그래서 7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게 되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표준 점수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7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탐 영역에 신경을 쓰셔서 반영 비율이 낮은 그런 대학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제가 지금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여기 있는 대학들은 합격 가능한 대학
대학이라기보다는 이런 패턴의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들 중에서 성적이 조금 상향되거나 아니면 뭐 같은 성적대거나 하는 그런 대학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죠.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25%씩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20, 30, 20, 30으로 좀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인데 많습니다. 그런 대학이 상위권에는. 그래서 고대, 중앙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등이 여기 해당하고요. 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비율이 20, 30, 30, 20으로 과학 비율이 조금 낮은 대학에는 건국대하고 동국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탐구 비율이 낮은 대학은 서강대인데요. 20, 35, 30, 15 해서 학생이 잘하는 영어가 조금 반영 비율이 높은 반면에 탐구가 낮은 그런 성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25, 35, 25, 20인 대학이 있습니다. 경희대가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산출 점수가 각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점수를 봤을 때 반영 비율을 산정을 해가지고 산출 점수를 보면은 서강대의 반영 방식이, 그러니까 서강대에 합격한다기보다는 반영 방식이 학생한테 오히려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504점이라고 하는 이화여대 동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에 비해서는 서강대학이 가장 유리하고요. 그리고 건대, 동국대,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경희대, 그다음에 나머지 대학들 그런 순으로 이게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정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이제 이화여대와 고려대학 네. 등인데요. 이들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시 희망 가군입니다. 이화여대 과학교육과고요. 40명 모집합니다. 학생부 10%와 수능 90%를 반영합니다. 표준 점수하고 여기 100분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탐 영역의 변환 표준 점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영 비율은 살펴보셨고요. 같은 동비율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학생부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에서 상위 30단위를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3년간의 경쟁률이 3.9대 1, 3.84, 4.89대 1로 나와 있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표준 점수 상으로는 502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 변환 표준 점수는 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그 표준 점수는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적용했을 때 504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글쎄요, 소신, 뭐 이게 적정이라고 하기가 요새 좀 너무 좀 우려가 되니까 적정과 소신 사이 정도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단지 이제 그 변환 표준 점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변환 표준 점수를 조금 살펴보면은 표준 점수를 작년 거를 한번 살펴봤을 때 탐구 영역에서 1점 정도가 올라가는 그게 그래서 60점에서 120점이 됐는데 작년 변환 표준 점수를 산정했을 때는 121점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네. 나군 볼까요? 네, 나군입니다.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입니다. 34명 모집하고요. 학생부 10%에 수능 90% 역시 반영합니다. 표준 점수와 100분이 혼영하고 있고요. 20대, 30대, 20대, 30으로 반영을 하고 있으며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10% 중에서 교과 80에 비교과 20입니다. 근데 이 비교과에는 출석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만점을 맞죠. 교과 80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3과목씩 12과목을 반영합니다. 전년도 경쟁률이 4.8대 1로 하나만 나와 있는 것은 고려대가 바이오의공학부 보건과학대학이죠. 보건과학대학 중에서 바이오의공학부 이런 식으로 개편한 것이 작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작년 비율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원 가능 성적은 표준 점수 510점 정도가 되겠고요. 역시 여기 변포 적용 안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를 과탐을 반영하는 관계로 학생 성적이 좀 낮아지죠. 499점, 6점이 되겠고 상향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정시 희망 다군입니다. 중앙대 자연과학대학입니다. 39명 모집하고 있고요. 수능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20, 30, 20, 30이어서 고대와 마찬가지로 학생에게는 조금 불리한 그런 반영 비율이 되겠죠. 7.33대 1, 그다음에 4.92대 1, 4.43대 1로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생명과학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작년까지 중앙대에서 자연과학대학 중에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수학과를 별도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가 자연과학대학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학생이 아무래도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과학과 기준으로 경쟁률을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표준 점수는 507점 정도가 지원 가능한 성적이고요. 학생은 역시 499.6점으로 다소 불리하죠. 상향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그 반영 비율, 영역별 반영 네. 비율이 조금 아쉽네요. 이 네. 과탐을 네. 많이들 반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추천 전형을 좀 살펴볼까요, 선생님? 네네. 우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대학 중에서 우선은 정시 추천 나군으로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를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린 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생명과학에 관심이 좀 있는 듯이 보여서 우선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모집 인원 16명입니다. 건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 역시 생명과학 관련한 특성화 건대는 이제 생명과학 특성화 대학이죠. 그래서 그 특성화학부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약간 생명공학 계통의 그런 전공이죠. 그런데 가군에 일단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나군으로 우선 생명과학 특성학과를 추천을 해드렸고 정시라고는 하지만 전략적으로 이제 이 생명과학 특성학과는 이렇게 과의 명칭은 이렇지만 생물학과랑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생물학으로 이제 교직을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과학교육과에도 관심이 있고 해서 교직도 이수할 겸 그러니까 생명공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교직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과를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20, 30, 30, 20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소 유리하죠. 과탐이 적게 반영되니까 경쟁률은 3.1대1, 4.5대1, 4.6대1로 조금 높아졌고요. 표준 점수는 498점 정도 됩니다. 이제 건대식으로 학생이 산정했을 경우에는 504.8점이 되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좀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적정하다, 안정 겸 적정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이제 건대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서 그렇죠. 이제 예. 가다군을 이용한 어떤 네, 네. 그 정시 패턴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어머니 참고하시고 학생도 참고해 보라고 정시 패턴을 3개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정시 지원 패턴 첫 번째입니다. 가군 같은 경우에 이화여대 과학교육과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어머니도 말씀하셨고 역시 저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소신이라고 했는데 괜찮겠다 이 정도면 그래서 가군은 이대 과학교육과 그런 대신에 이제 나군을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화학과로 이렇게 좀 안정하게 박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군에는 학생이 원하기도 하고 그러나 조금 아쉽죠. 다군에는 지금 중앙대하고 홍익대밖에 이 학생의 성적에서 갈 만한 대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군은 그냥 중앙대 자연과학대학으로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정시 패턴입니다. 정시 패턴 두 번째를 보시면요. 가군의 서강대입니다. 다소 좀 부족합니다만 서강대 아까 식으로 계산했을 때 과탐이 15%이기 때문에 학생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지요. 그래서 조금 상향이긴 합니다. 상향이긴 하지만 우선 가군의 서강대 생명과학 전공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나군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건국대를 네. 하고 다군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홍익대를 추천해 드렸느냐 하면 홍익대는 국수연과 중에서 세 영역만 저희가 선택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학생이 불리한 탐구를 그냥 없애버리죠. 예, 그래서 그렇죠.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적정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생물학과는 아니고 홍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계통이 없기 때문에 신소재 화공시스템 공학부를 한번 추천해 드렸고 모집 인원도 많기 때문에 다군에서 이런 조합도 괜찮겠지 않느냐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정시 지원 패턴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가군의 경희대 생물학과입니다. 가군의 생물학과도 역시 교직이 이수 가능하고요. 경희대식으로 했을 때 학생이 조금 성적이 조금 더 좋아져서 502.4점이 되겠습니다. 나군에는 역시 건대를 받고 다군의 중앙대 이렇게 해서 정시 패턴 세 번째로 한번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정시 지원 패턴을 선생님께서 3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학생에게는 이제 건국대가 되게 심신의 안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준으로 들고요. 이제 만드는 거죠. 예, 나영을 건국대로 두고 다군에서 이제 원하는 대학들을 좀 적절하게 네.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상담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혹시 뭐 실망하신 건 아니신 거죠?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으셔가지고. 아, 어머니 근데 이대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이대 정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군에 조금 더 중대나 이런 데 생각하실 경우에 건국대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네, 어머니 저희 선생님 상담 내용대로 잘 조언 받아들이셔가지고 좀 잘 전략을 짜셔서 지원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끝까지 좀 이제 변화되는 것들, 변수들은 꼭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정시 상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고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담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